일본에서 이벤트를 열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왔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SNS에 올리고 사전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모였는데 일본에서는 그 방식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일본 소비자가 오프라인 이벤트에 반응하는 구조 자체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일본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집객이 잘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당장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집객 방법까지 먼저 숫자로 현실을 확인해 볼게요. 일본에서 무료 오프라인 이벤트의 경우사전 등록자 중 약 60부터 70% 정도만 실제로 당일에 짜는 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험치입니다. 이는 한국보다 확연히 높은 불참률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일본 소비자는 일단 등록해보기보다 확실히 갈 수 있을 때 등록하자는 심리가 강함에도 막상 당일에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요소가 생기면 취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일본 이벤트 마케팅 사이에서는 집객수는 고지 시작 시점보다 리마인드 횟수에 비례한다는 경험 법칙이 널리 공유되고 있어요. 즉 한번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접점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이벤트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객석은 텅 비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벤트 준비하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콘텐츠 기획도 끝났고 장소도 잡았고 SNS에도 올렸는데 신청 기대에 훨씬 못 미칠 때 그 기분 정말 막막하죠.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아직 약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브랜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소비자는 처음 보는 브랜드나 행사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쌓고 나서야 행동합니다. 즉 이벤트에 오는 것 자체가 일본 소비자에게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을 이끌어내는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이벤트도 모이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 구조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할게요. 일본 소비자가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석하기까지는 보통 4단계의 심리 흐름이 있어요. 먼저 정보를 딱 한 번만 접하면 있구나 하고 넘어가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이 브랜드 이벤트 믿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행동을 막아요. 세 번째로 행동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석 결심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집객이 안 되는 건 당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 형성과 행동 동기 설계가 빠진 채로 이벤트를 알렸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뒤집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본에서 집객이 잘 되는 이벤트에는 공통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 노출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같은 정보를 최소 3회 이상 행동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게 디지털 마케팅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험칙입니다. SNS 한 번 올리고 끝내는 건 일본에서는 특히 효과가 약해요. 두 번째는 신뢰 자산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처음 보는 행사에는 쉽게 오지 않아요. 이미 참가한 사람의 후기 주최자의 얼굴과 이름, 과거, 실적이 보여야 비록 괜찮겠다는 생각이 생겨요. 세 번째는 참석 이유의 명확화예요. 좋은 이벤트입니다가 아니라 이벤트에 오면 여러분이 빈원을 얻어갈 수 있어요. 처럼 참석자 입장에서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이 3가지가 갖춰졌을 때 집객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일본 현지 마케터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안심시켜야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재미있어 보이면 일단 가보는 분위기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훨씬 강하게 작동해요. 예를 들어 이벤트 페이지에 주최자 이름과 사진이 없거나 과거 개최 실적이 보이지 않거나 참가비 환불 정책이 가면 그것만으로 이탈 이유가 돼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벤트 고지 페이지의 정보 충실도가 전환율에 직결된다는 게 정설처럼 이야기됩니다. 증머칭보다이 이벤트 믿을 수 있다는 신호가 더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이 안심 신호를 어떻게 실제로 설계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는 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스텝 1은 고지 설계예요. 일본 이벤트 실무에서는 4주 전부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기준으로 자주 언급돼요. 너무 촉박하게 알리면 일정을 비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요. 스텝 2는 신뢰 구축이에요. 이벤트 페이지, SNS에 주최자의 얼굴과 이름, 과거, 이벤트 사진이나 후기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이 사람이 만드는 행사구나라는 감각이 안심을 만들어요. 스텝 3은 리마인드예요. 1주 전, 3일 전날 이렇게 3번은 반드시 다시 알려야 해요. 처음 알림만으로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쉬워요. 스텝 4는 당일 유도예요. 당일 아침 SNS 짧은 영상으로 오늘 합니다를 다시 한번 알리면 망설이던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 4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집객의 기본 틀이 갖춰집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신뢰가 부족하고 안심 신호가 없고 행동할 이유가 불분 때문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벤트라도 그 안심을 설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안심 제대로 해도 집객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 오프라인 이벤트 집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실행할 때 반드시 할 함정을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집계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이 함정에 빠지면 효과가 반감돼요. 첫째 고지를 한 번만 하는 건 일본에서는 사실상 안 한 것과 비슷해요. 반복 노출이 핵심이에요. 둘째 브랜드만 앞세우고 누가 만드는가가 보이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주최자의 얼굴과 이름을 보여주세요. 셋째 좋은 경험을 드립니다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일본 소비자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이걸 배울 수 있다, 이걸 가져갈 수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넷째 무료 이벤트라도 당일 리마인드가 없으면 불참률이 높아져요. 다섯째 무료로 하면 사람이 모일 거라는 생각은 일본에서는 특히 위험해요. 무료 이벤트일수록 가볍게 신청하고 취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여섯째 일본 집객은 반드시 일본 현지 플랫폼 예를 들면 X9 트위터, 인스타그램 일본 계정 또는 패스마켓 등의 일본 이벤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본 오프라인 이벤트 집객 은운이나 버즈가 아니라 안심 설계와 반복 접점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이벤트부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골라서 다음 이벤트에 바로 써보세요. 리마인드 3회, 설정 주최자, 얼굴 공개 참가 구체화 어느 것이든 좋아요. 작은 변화가 집계 결과를 바꿉니다. 이런 일본 시장 실전 정보 앞으로도 J마켓 네이비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